대학물리학 챕터 29 자기장의 원천입니다. 자, 29.1절은 비오 사발 법칙이 나와 있네요. 자, 비오 사발 법칙은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구하는 법칙에 관한 자기장을 구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도선이 있고 여기 전류 I가 흐르면 이 도선 밖의 점 P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보면 이 도선 위의 점에서 미세 변이를 DS라 그러고 도선 위에서 외부에 자기장이 생기는 점 P까지의 단위 벡터를 R이라 그러고 거리를 R이라 그러면 이때 DS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를 dB라 그러면 dB는 4파이분의 뮤0 I R 제곱분의 ds 크로스 R 벡터로 나타난다는 것이 비오-사버트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뮤0는 자유공간에서의 투자율이라 그러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메타 퍼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도선 전체에 대해서 P에서 생기는 자기장을 구해보면 이때 자기장을 B라 그러면 B는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파이분의 뮤0 I에다가 인테그랄 R 제곱분의 ds 크로스 R로 해주면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은 굉장히 간단하죠. 식은 간단한데 이제 이 식을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선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적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문제를 좀 어렵게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전자기가 역학보다 좀 어려운 점이라 그러면 이런 미적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도 배우고 지금까지 몇 개를 배워왔는데 선적분, 면적분 등 미적분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자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미적분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게 퀴즈 29.1이 있네요. 자, 직선 도선이 있는데 여기 전류가 I가 흘러가겠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DS라 그러면 이 DS에 의해서 B점, C점, 우리가 A점이라 그러면 자기장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죠. 자, 우선 자기장이 제일 작은 거는 A가 되겠죠. A에서는 DS 크로스 R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이 DS 크로스 R은 DS에다가 R에다가 근데 여기서 R은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이죠. 사인 세타가 되니까 세타가 두 개가 평행하죠. DS와 R이 평행하기 때문에 A에서는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제일 작게 되고 자, B에서는 R이 B가 더 작고 그리고 DS 크로스 R을 봐도 얘가 DS에다가 사인 세타가 되니까 B에서는 사인 세타니까 그냥 DS만 나오는데 얘는 DS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B가 되고 그 다음에는 C가 되고 그 다음에는 A가 되겠습니다. A에서는 0이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는 사실 이제 예제를 많이 풀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분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적분을 어떻게 해주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29.1절을 보면 자,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풀어보면 X축으로 전류 I가 흐르는 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Y축의 점이 좌표가 A일 때 세타 1과 세타 2 여기서 여기까지의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P라 그러면 P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를 x축이라 그러고 이 각도를 세타라고 그러면 ds는 dx가 되겠죠. 그리고 x방향에 dx가 될 거고 이쪽 방향이 r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a가 되고 이 길이는 x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db라 그러면 자, db는 4파이분의 u0 i r 제곱분의 ds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원래 이제 요 각이니까 얘는 원래 사인 요 각도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방향은 이쪽으로 요게 DS의 방향이고 요게 R 방향이니까 플러스 Z축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Z축이니까 K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적분을 해주기 위해서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A와 세타를 알 수 있고 R하고 X는 변수가 되겠죠. A하고 세타는 세타도 변수긴 한데 R하고 X를 전부 다 세타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R은 코사인 세타분의 A가 되겠네요. 그래서 R 제곱분의 1은 A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A 탄젠트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dx를 구해야 되니까 dx는 마이너스 A 세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겠네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세컨트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A d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은 Z축 방향이니까 크기만 생각을 해주면 db는 마이너스 4파이분의 u0 i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a d 세타 곱하기 a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없애주고 a도 없애주면 4파이 a분의 u0 i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 값을 구하면 되겠죠. b는 인테그랄 db를 해주면 되겠는데 자, 얘는 마이너스 4파이 a분의 u0 i에다가 인테그랄 세타 1에서 세타 2까지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4파이 a분의 u0 i 사인 세타 세타 1에서 세타 2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4파이 a분의 u0 i 안쪽을 사인 세타 1 빼기 사인 세타 2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b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도선이 무한도선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도선이 있다 그러면 세타 1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세타 2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 b는 이 안쪽이 2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 a분의 u0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이 있을 때 여기서 a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무한한 직선 도선이 있을 때 a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이 구하라 그러면 전류가 i일 때 이때 자기장은 2파이 a분의 u0
i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곡선 부분에 의한 자기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예제 29.2를 보면 예제 29.2는 이제 조금 더 간단한 적분이 되겠습니다. 도선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원호를 이루죠.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a일 때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전류가 i가 흘러갈 텐데, 자, 이걸 1번, 2번, 3번이라 그러면, 자, 1번에 대해서는 IDS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R 방향도 이쪽 방향이고 두 개가 평행하죠. 3번에 대해서도 DS의 방향이 멀어지는 방향이고 R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까 일단은 시에타가 0이고 일단은 시에타가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DS 크로스 R은 DS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시에타니까 얘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과 3번에서는 P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번에 대해서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에 대해서 여기 R 방향이고 요거는 DS의 방향은 여기 부채꼴이니까 원호니까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DP를 먼저 구해보면, 자, DB는 4파이분의 뮤제로 I에다가 R제곱이 A제곱이죠. A제곱분의 DS 크로스 R인데 이때는 DS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4파이분의 뮤제로 I에다가 A제곱분의 A다가 DS는 A 곱하기 D 세타가 되겠네요. 요 각도를 세타라고 그러면 요 원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4파이 A제곱분의 4파이 A가 없어지니까 4파이 A분의 뮤제로 I D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인테그랄 DB를 해주면 되니까 인테그랄 0에서 세타까지 4파이 A분의 뮤제로 I D 세타가 되니까 4파이 A분의 뮤제로 I 세타가 0에서 세타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는 4파이 A분의 뮤제로 I 세타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적분만 잘하면 간단하게 풀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물어보는 게, 얘가 세타가 아니고 원형도선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죠. 원형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원형도선의 전류 I가 흐를 때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 B는 4파이 A분의 뮤제로 I 곱하기 세타가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나눠주면 2A분의 뮤제로 I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형도선이 있을 때 원형도선의 전류가 I가 흐르면 원형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2A분의 뮤제로 I가 되겠네요. 이 반지름을 A라고 두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예제가 이제 29.3이네요. 자, 원형전류 도선의 축 상에서의 자기장인데 얘를 그려보면, 자, 우선 원형 도선이 Y Z축 상에 있고 이 X축 위에서의 이 한 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X축이 요 위에 점에서 잡아서 그러면 이 거리를 R이라 그러고 요 반지름을 A라 그러고 요 거리는 X라 그러면, 자, 이때 DS의 거리는 DS는 이쪽 방향이고 R은 이쪽 방향이니까 이거와 수직인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 DB가 생기겠네요. 그러면 얘는 X축
x축의 수직인 방향과 x축의 평행인 방향으로 두 개가 나눠질 텐데, 얘가 한 바퀴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x축하고 수직인 방향들, x축과 이 수직인 방향들은 한 바퀴 돌아가게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해주면 bx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의 크기만 남게 되고, y축이나 z축의 방향은 소거돼서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소거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축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겠고, 얘가 이제 요 xy 평면과 r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일단 여기서도 db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죠? 자, db는 4파이 분의 뮤0 i에다가 r 제곱분의 ds 크로스 r 캐럿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크기를 넣어보면 4파이 분의 뮤0 i에다가 r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되겠죠. 이것분의 ds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 길이가 ds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dbx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4파이 분의 뮤0 i에다가 x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ds에다가, 자, 이 x 성분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세타라고 잡으면, 이렇게 썼을 때 이 부분이 세타가 되니까 여기서 이 윗부분이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x 부분은 db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4파이 분의 뮤0 i에다가 x제곱 플러스 a제곱 ds에다가 코사인 세타는 이 각도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가 되죠. 근데 r은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2분의 1승이고 이것분의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다시 해주면 4파이 분의 뮤0 i에다가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2분의 3승의 a ds가 되겠네요. 그래서 bx를 구해주면 얘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x에 대한 성분이 없기 때문에 4파이 분의 뮤0 i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2분의 3승분의 a에다가 ds를 해주면 이 부분이 다 상수가 돼서 x에 대해서 ds를 해주면 2파이 a가 되죠. 그래서 4파이 분의 뮤0 i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2분의 3승의 a에다가 2파이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dx는 2파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2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2분의 3승분의 뮤0 i에다가 a 제곱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x축 상에서 yz 평면 위에 원형고리 모양의 전류가 흐를 때 x축 상에 있는 x 떨어진 점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구한 것 같이 예제 29.2에서 구한 것 같이 이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보면 x가 0일 때죠. 그럼 그때 자기장을 b0라 그러면 b0는 x가 0이니까 a의 3승의 a 제곱이니까 2a분의 뮤0 i가 나오죠. 그래서 앞쪽하고 똑같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 만약에 x가 굉장히 멀리 있다 그러면 이때 자기장을 구해보면 b는 요 a를 생략해 줄 수 있죠. 그러면 x의 3승분의 2x2 3승분의 뮤0 i a 제곱이라고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사를 써서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비오 사버트 원리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임의의 도선에 전류 I가 흐를 때 도선 밖의 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적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적분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앞으로 계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9.2절 두 평행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입니다. 자, 두 평행도체가 있다고 보면, 자, 첫 번째 1번과 2번이 있겠죠. 1번과 2번에 도선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해보고, 이 거리가 A라고 생각해보고, 이 두 개의 길이를 L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길이가 두 개가 L인 도선이 평행하게 있을 때 이 도선이 두 개가 미치는 힘을 이렇게 보면, 자, 첫 번째는 방향을 먼저 봐야겠죠. 자, 방향을 먼저 보면, 자, 여기 1번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을 보면 1번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지면에서 앞으로 나오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구할 때는 전류가 I가 흐른다 그러면 자기장은 여기에 동심원으로 생기게 되는데, 엄지손가락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했을 때 4개의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면으로부터 나오면 1번에 의해서 생기는 2번 위치에서의 자기장은 위쪽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2번에 전류가 앞쪽으로 흐르니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얘가 B가 되고, 힘의 방향은 당기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서로 작용 반작용이니까 F12와 F21이 서로 당기는 힘이 되겠네요. 그래서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인력이 작용하고,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면 청력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는 힘이 작용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구해야겠죠. 자, 크기를 보면, 자, 우리가 앞장에서 자기장에서의 길이가 L인 도선에 전류 I가 흐를 때 자기장이 B가 있다 그러면 이때 받는 힘 F는 I L 크로스 B가 돼서 I L 수직인 경우에는 IL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첫 번째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를 B라고 그러면, 이 B는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듯이 2파이 A분의 뮤0 I가 되겠죠. 그래서 힘을 구해보면 F는 2파이 A분의 뮤0 I에다가 I, 여기는 I1이 되겠죠. 그 다음에 I2 L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적어보면 2파이 A분의 뮤0 I1, I2, L이 되겠습니다. 네,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을 보면 L분의 F를 해주면 되니까 2파이 A분의 뮤0 I1, I2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도선이 평행도선이 있을 때 이 두 개 사이에는 힘이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그 힘의 방향은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인력이 작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 크기는 단위 길이당 미치는 힘을 L분의 F라 그러면 얘가 2파이 A분의 뮤0 I1, I2로 나타낸다. 이렇게 공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를 보면, 퀴즈 29.1을 보면, 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용수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용수철에다가 우리가 전류를 흘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용수철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물어보네요. 자, 우선 용수철에 전류가 흐르면 용수철을 확대해 보면 용수철 턴과 턴이 있겠죠. 여기에 전류가 I가 흐를 텐데 같은 동일한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됐죠.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이 도선과 도선 사이에서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 용수철이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간격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퀴즈 29.2절은 2번은 서로 용소절 사이 인력이 작용해서 용소절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29.4가 있네요. 자, 예제 29.4는 실제로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는 않겠죠. 자, 도선이 3개가 있는데 2개의 도선은 동일한 방향으로 전류가 I2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A라고 하고, 이 위에 3번째 도선이 있는데 얘는 전류가 반대로 흐르고 이 길이로 각각 A로 똑같아 갈 때 얘가 이제 공중에 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번째 도선의 얘 길이를 L이라 그러면 이 3번째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네요. 자, 이게 1번, 2번, 3번 도선이라고 하면 1번 도선은 3번 도선에 의해서 청력이 작용하겠죠. 반대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F3이 작용할 거고 F2는 이쪽 방향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2개의 자기력의 합력은 이 윗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mg와 자기력이 평행을 이루어서 1번 도선이 공중에 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F2와 F3는 똑같은 힘이기 때문에 얘를 F라 그러면, 자, F는 2파이, 우선 F3을 구해보면 2파이 A분의 U0 I1 I2 L이 되겠네요. 1번 도선의 길이가 L이라 그랬죠. 그리고 F2와 F3에 의해서 1번에 미치는 힘을 F라 그러면 F는 2 곱하기 2파이 A분의 U0 I1 I2 L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는데 세타가 30도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를 없애주면 2파이 A분의 루트 3 U0 I1 I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는 이제 자기력이 되겠죠. 근데 얘가 중력하고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중력하고 같기 위해서는 2파이 A분의 루트 3 U0 I1 I2는 mg가 되겠네요. 따라서 I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I1은 루트 3 U0 I2분의 2파이 A mg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값을 넣고 계산을 해주면 여기서 문제에서 I1이 100A가 그랬네요. I1이 주어지고 I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I1이 100A라 그랬으니까 I2는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I1과 I2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I2를 구해보면 113A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류가 흘러야 떠 있겠네요. 그래서 두 평행 도체 사이의 자기력을 배워봤습니다. 두 평행 도체 사이에서는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인력이 작용하고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면 청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그 크기는 단위 길이당 L분의 F라 그러면 단위 길이당 미치는 힘이 되겠죠. 2파이 A분의 U0 I1 I2가 된다. 이걸 공식처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3절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자, 앙페르의 법칙은 자기장을 선적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류가 I가 흐를 때 이 주위에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때 이 경로를 따라서 인테그랄 B하고 DS의 선적분을 해주면, 이런 경우에는 이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B가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B 도트 DS가 될 텐데, 이 DS는 B 곱하기 2파이 R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서 구한 자기장을 대입을 해보면 2파이 R분의 뮤0 I가 되고 2파이 R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뮤0 I가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B 도트 DS를 해주면 뮤0 I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이걸 구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즉 위와 같은 그림에서 우리가 경로를 DS를 나타내는 경로를 어떻게 잡든지 인테그랄 B 도트 DS를 해주면 뮤 I가 된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패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겠죠. 이걸 우리가 암페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전기장 배울 때 시메트릭하거나 이렇게 전기장이 크기가 균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우스면을 잡아주면 전기장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었죠, 그죠? 그거와 똑같이 자기장이 시메트릭하다든지 이렇게 직선 도선이 있을 때 이 주위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R을 잡으면 이때 B가 항상 방향은 다른데 크기가 똑같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자기장을 계산할 때, 전기장 계산할 때 가우스 법칙을 썼듯이 자기장을 계산할 때는 암페어 법칙을 쓰면 쉽게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퀴즈가 나와 있네요. 퀴즈 29.3을 보면, 자, 이거는 뭐 그림은 그리지 않고 인테그랄 B 도트 DS를 크기순으로 나타내라 그러는데, 얘는 뮤0 I니까 우리가 이 경로를 패곡선의 경로를 잡았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류가 가장 큰 게 이 B 도트 DS가 제일 크게 되겠죠. 전류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보면, 자, A 안에 있는 전류는, 자, A에 대해서 보면 A 안에 있는 전류는 4A가 될 거고, B 안에 있는 전류는 1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 안에 있는 전류는 6A, D 안에 있는 전류는 3A니까 전류가 가장 큰 게 이 B 도트 DS가 제일 크겠죠. 따라서 가장 큰 거는 C가 되고, 그 다음에 A, D, B 순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9.4를 보면, 자, 닫힌 경로를 따라서 A부터 D까지 구했을 때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B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같은 전선이 경로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C, D는 같고 B가 제일 작게 되겠네요. 사실 이제 B는 전류가 안에 없으니까 얘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B 도트 DS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29.5를 보면, 자, 반지름이 R인 긴 직선 도선이 있는데, 자, 반지름이 R인 긴 직선 도선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두면, 자, 이때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자기장을 구하라 그랬죠. 자, 거리가 R만큼 떨어졌을 때 이때 자기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R이 라지 R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도체의 내부에 있을 때와, 두 번째는 R이
라지 R보다 클 때, 즉 도체의 외부에 있을 때 자기장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R이 도체의 내부에 있을 때는, 자, 1번 경로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 빨간 거 1번 경로를 잡아주면 인테그랄 b 도트 ds를 해주면 뮤제로 i가 될 텐데, 이때 이제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i라 그랬으니까 요 안쪽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2파이 r 제곱분의 파이 r 제곱분의 파이 스몰 r 제곱 i가 되니까 얘는 뮤제로 r 제곱분의 r 제곱 i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b 도트 ds를 해주면 b가 균일하고 2파이 r이 되죠. 그래서 뮤제로 r 제곱분의 r 제곱 i가 되니까 이때 b는 2파이 r 제곱분의 뮤제로 i에다가 r이 되겠네요. 그래서 r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이 라지 r보다 큰 경우에는 이때는 b 도트 ds를 해주면 얘는 뮤제로 i가 될 텐데, 이때는 b 곱하기 2파이 r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 b는 2파이분의 뮤제로 i 곱하기 r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도선 바깥쪽에서는 r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서 r까지와 라지 r까지가 되겠죠. 라지 r까지는 r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때 값은 r하고 같을 때니까 이때 자기장의 값은 두 번째 구한 거하고 똑같겠죠. 2파이분의 뮤제로 i가 될 거고, 자, 이제 r을 넘어가게 되면 r분의 1의 함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내부에서는 r에 비례하고 외부로 나가면 r분의 1로 떨어지는 이런 자기장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제 29.6을 보면, 자, 예제 29.6은 톨로이드라 그러죠. 이렇게 동시문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코일을 감아 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이 내부에 반지름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r인 곳을 잡아오면 여기 b하고 ds의 방향이 평행하죠. 그래서 b 도트 ds를 하면 그냥 b 곱하기 ds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인테그랄 b 도트 ds를 해주면 b 곱하기 ds니까 b 곱하기 2파이 r이 될 거고,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주는 그걸 보면 전류를 구해야겠죠. 그럼 전류가 우리가 단면을 보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안쪽에서 전류들이 이만큼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전류의 크기가 뮤제로 ni만큼, 그러니까 도선이 n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뮤제로 ni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b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2파이 r분의 뮤제로 ni로, 이게 톨로이드 모양의 구조가 있을 때는 총 감은 횟수가 n개일 때 이 톨로이드 안에 생기는 자기장은 2파이 r분의 뮤제로 ni가 된다. 이렇게 자기장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앙페르의 법칙은 자기장에 사용하는 가우스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4절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자, 솔레노이드는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은 구조를 솔레노이드라고 그러죠. 솔레노이드가 있을 때 이 내부에서의 자기장 크기를 구해보면, 자,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자기장이 요 전선 하나를 생각했을 때
감긴 걸 하나를 생각했을 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이거 둘레로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느슨하게 감겨 있는 솔레노이드가 있으면 사실 이제 자기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장 이 중간 부분, 윗부분, 안쪽 부분 모두 다 자기장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솔레노이드는 이렇지는 않고 굉장히 조밀하게 틈이 없이 막 감겨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조밀하게 감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단면으로 잘라 보면 전류가 위쪽 부분은 안쪽부터 밖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 부분은 거의 전선들이 딱 붙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전선들이 몇 겹으로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이런 구조를 1번 구조 같이 느슨한 구조가 아니고 2번 구조와 같이 굉장히 조밀한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구조는 이런 이상적인 구조에 훨씬 가깝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앙페르 법칙을 쓰기 위해서 적분 경로를 이렇게 잡아주면 요 안에 흐르는 전류는 아래 위가 소구가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암페어 법칙을 써주면 B도트 DS를 해주면 얘가 0이 되겠네요. 이 얘기는 이 바깥쪽에서는 솔레노이드의 바깥쪽에서는 자기장이 0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사각형에, 그러니까 이 도선을 통과하는 사각형에 적분 경로를 잡아주면 얘 길이가 L이고 이 두께를 W라 그러면,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요 바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적분의 1번, 2번, 3번, 요 아래쪽을 4번이라 그러면 1번은 바깥쪽이니까 B는 0이 되겠죠. 그리고 2번과 3번에 대해서도 이렇게 잡아줬을 때 자기장의 값이 0이 되겠죠. 자, 우리가 자기장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요 4번 도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도선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4번 도선에 대해서 B 도트 DS를 해주면 이 길이는 L이라 그랬죠. 얘는 B 곱하기 L이 될 거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전류는 뮤제로 NI가 되겠네요. 전류가 I가 흐르고 요 안에 이제 도선의 개수가 N개가 들어가 있으면 자기장의 크기가 뮤제로 NI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은 L분의 뮤제로 NI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뮤제로 스몰 NI로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스몰 n은 L분의 N, 즉 단위 길이당 감겨있는 도선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뮤제로 NI로 쉽게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우리가 쉽게, 그리고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죠. 반지름하고 상관없죠. 위치에 따라서도 자기장이 똑같은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구조의 어떤 기구를 만들 때 되게 많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퀴즈 29.5가 있네요. 자, 우리가 반지름에 비해서 길이가 매우 긴 솔레노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긴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기장을 크게 하고 싶어요. 자, 이때 자기장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A는 단위 길이당 감원수는 일정하게 하고 길이를 2배로 한다. L을 2L로 늘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크기는 뮤제로 ni라 그랬죠. 그래서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위 길이당 많이 감겨져 있는 게 자기장을 크게 하겠죠. 그래서 얘는 자기장이 변화가 없고, 자, B번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도 일정하게 하면서 반지름을 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R을 2분의 R로 줄였다 그랬네요. 근데 이 식에서 반지름하고 자기장은 상관이 없죠. 이 경우에도 자기장의 크기는 변화가 없죠. 자, C는 두 겹으로 코일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달라지는 것은 n이 2n이 되겠네요. 단위 길이당 감긴 개수가 2배가 되겠죠. 그러면 B도 2B가 되겠네요. 2배로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설명에서 빼먹은 게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구해야겠죠. 이건 크기만 구했으니까 방향은, 자, 우리가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손가락 오른손에 손가락 4개를 갖다 대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싸 씌었을 때 4개의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그렇게 솔레노이드에서는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9.5절 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입니다. 자, 우리 전기에서의 가우스 법칙은 전기장을 구할 때 썼었죠. 자, 전기장에서 전기선속을 우리가 배웠어요. 전기선속은 E도트 DA로 구했죠. 그러면 자기선속도 파이 B라 그러면 B도트 DA를 자기선속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B는 인테그랄 B도트 DA를 하면 자기선속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면적을 생각할 때 어떤 면적이 있을 때 면적의 방향은 면적의 수직인 방향 우리가 이 면적의 방향이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이 이 면적 방향과 세타의 방향을 이루고 있으면 B도트 DA는 B 값의 절대값 DA 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적을 이용해서 자기선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선속의 단위는 웨버를 사용합니다. 웨버를 사용하고 웨버는 1웨버는 1테슬라 곱하기 메타의 제곱이 되겠네요. MKS 단위를 쓰니까 1웨버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니까 1테슬라 곱하기 1메타 제곱일 때 자기선속을 1웨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선속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9.7이네요. 직선형 고리 도선에서의 자기선속을 구하겠죠. 자, 직선 도선에 전류가 I가 흐르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오른편에서는 단면을 보면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겠죠. 자, 이때 요만한 면적에서의 자기선속을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C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A고 높이가 B인 이 면적을 지나는 자기선속을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동일한 지역은 여기서 R만큼 떨어진 부분에 자기장이 동일하므로 B도트 DA를 해주면 간단하겠죠. 그리고 이 길이가 DR이라고 두면 파이 B는 인테그랄 B도트 DA가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B 곱하기 DA가 될 텐데, 여기서 B 값은 2파이 R분의 뮤제로 I고 D0는 B 곱하기 DA는 B 곱하기 DR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2파이분의 뮤0 IB에다가 인테그랄 C에서 C 플러스 A R분의 1 DR이 되겠네요. 그래서 적분은 그냥 로그 적분이니까 ln C분의 C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래서 2파이분의 뮤0 I B에다가 ln 1 플러스 C분의 A로 자기선속은 정의대로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기장에서 가우스면을 폐곡면을 잡아가지고 인테그랄 2도트 dA를 해주면 얘가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됐죠. 이 폐곡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을 입실론 제로로 나눠주는 값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장이 균일할 때 전기장을 쉽게 계산할 수 있었죠. 근데 자기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 전기장에 대해서는 어떤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전하 Q가 있으면 Q에서 전기장이 나오게 되죠. Q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면을 얘를 둘레를 잡게 되면 이 안에 실제 전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2도트 dA를 하면 얘가 입실론 제로분의 Q라는 어떤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값을 갖게 되겠죠. 근데 자기장에서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석을 아무리 잘라서 만들어도 자석이 NS로 항상 극을 갖죠. 그래서 전기와 같이 플러스 N이라든지 마이너스 S라든지 이런 N이나 S의 한 극만 갖는 자기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아무리 잘라도, 자석이 아무리 작아져도 자기장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폐곡면을 잡더라도 들어간 자기장은 다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B도트 폐곡면을 잡아서 B 곱하기 DA를 해주면 얘는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인테그랄 폐곡면을 잡아서 B도트 DA를 해주면 얘는 항상 0이 된다. 이게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 뜻하는 의미는 자기 홀극이라고 얘기하는 N이나 S, 우리가 자기장을 표시할 때 N극이나 S극을 표시하죠. 전기를 얘기할 때 플러스 Q, 마이너스 Q를 얘기하듯이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자기 홀극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이제 사실은 자기장을 형성시키는 이 챕터의 제목이 자기장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자기장의 원천인데 이 자기장의 원천은 전하의 흐름에서 전류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9.6절 물질 내의 자성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장을 만드는 원천은 전류라고 그랬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흘러가는 게 전류라고 그러는데 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전적인 원자 모형을 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고 전자들이 원자 핵 주위를 회전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면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류가 흐르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 전자의 흐름 때문에
자기장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가 반경 R로 움직인다고, 회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전자가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가운동량 L은 ME, V, R로 나타낼 수 있고, 자기 모멘트 μ는 이 반대 방향으로, L과 반대 방향으로 생성이 되겠죠. 전자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전하라면 같은 방향으로 생성이 되고, 이때 μ는 루트 2 ME분의 2H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모멘트 때문에 자기장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수소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게 되고, 보통은 보통의 원자들은 많은 수의 전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들이 원자 핵주위를 회전을 하는데 주로 상쇄가 되거나 있더라도 해도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관측이 어려워서 우리가 실제 이 궤도 운동을 하는 전자에 의한 자기장은 관측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들이 우리가 스핀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하면 스핀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 장자수로 주어지고, 얘네들이 스핀하고 두 개가 항상 쌍을 이루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핀을 생각해 볼 때 이 스핀과 관련된 가운동량을 S라고 나타내고, 우리가 이 L은 궤도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도는 궤도 운동을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스핀 가운동량이라는 것은 전자 자체의 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는 궤도 운동을 하니까 얘는 궤도를 도는 가운동량이 될 것이고, 궤도 양자수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스핀 가운동량을 나타내는 거는 지구의 자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자는 사실은 입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체라고 부르는 어떤 부피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핀이란 개념을 쓰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우면서 스핀이란 개념을 여기다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스핀 가운동량 S는 2분의 루트 3 H바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핀에 의한 자기 모멘트는 2ME분의 2H바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호 마그네트론이라고 나타내는 값은 이 스핀 자기 모멘트의 이 최소 값을 가질 때를 우리가 보호 마그네트론이라고 그러고, 얘는 2ME분의 2H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식으로 값을 구해보면 9.17 곱하기 10의 -24성 줄/퍼 테슬라가 되네요. 그래서 이 값에 항상 정수배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 마그네트론의 정수배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물질이 자성을 띠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 내에서는 이런 물질 안에 우리가 이제 고유한 전자들의 움직임이 전류를 만들고, 그런 전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기장을 생성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스스로 생성시킬 수도 있고, 얘네들이 바깥에 오는 자기장에 반응을 하면서 자성을 띨 수도 있고 자성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들을 자기적 성질에 의해서 물질들을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강자성체가 있습니다. 이 강자성체라는 것은 외부 자기장이 왔을 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있는데 외부 자기장이 오면
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 물질이 자기화가 돼서 마치 자석과 같은 성질을 띠게 되겠죠.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없어져도 얘의 자기적 성질들이 좀 더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남아 있는 걸 강자성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자성체는 뭐 철,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이 있겠죠. 페코니 이런 것들이 전이금속들이 주로 이제 강자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자기장을 외부에서 걸어주면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큐리 템퍼러처라는 게 있는데 이 큐리 템퍼러처는 우리가 자화가 됐을 때 온도를 어느 정도 이상 걸어주면 자성을 잃어버리는 온도가 나옵니다. 그 온도를 큐리 템퍼러처, 큐리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도가 됐으면 자성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자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성체가 있을 때 이걸 이제 어떤 구역을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얘를 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메인들이 각각이 어떤 자성을 띠고 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처음에는 랜덤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랜덤하게 있던 놈들이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면, 이런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기장과 같은 방향의 이 도메인들이 굉장히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랜덤하게 있던 애들도 있고, 그리고 자성체 방향으로 이 도메인들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된다. 이게 강자성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이 비필드가 없어지더라도 계속 이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강자성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자성체가 있는데, 이 상자성체는 외부의 자기장에 의해서 이 도메인들이 어느 정도 좀 커지긴 하는데, 이 효과가 크진 않고 굉장히 작은 영역만 도메인이 일렬로 정렬이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자성체들은 주로 우리가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작게 자화가 되기 때문에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에 끌려와야 되잖아요. 이제 크게 끌려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힘이 전혀 없는 공중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 끌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보통 종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실에 매달려서 자석을 갖다 대면, 매우 센 자석을 갖다 대면 종이가 자석에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자성체라고, 이 상자성체들은 아까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자성을 유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상자성체는 자석이 없어지는 순간 원래대로 복귀가 돼서 자성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걸 상자성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반자성체라는 게 있네요. 반자성체는 다이어마그네티즘이라 그러죠. 자, 반자성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외부에서 자기장이 있으면 여기에 반대쪽으로 자화가 일어나는 걸 반자성체라 그럽니다. 이 반대쪽으로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반자성체가 굉장히 많겠죠. 외부에서 자기장이 오면 자기 유도가 얘를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시키겠죠, 내부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많은 물질들이 반자성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자성체가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자성체도 그 자성을 띠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우리가 측정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작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라파이트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대표적인 반자성체인데, 연필심 같은 게 있죠. 흑연으로 만들어져 있는 연필심 같은 걸 줄에 매달아 가지고 연필심을 요렇게 놓고 자석을 갖다 대면 얘가 밀려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필심 같은 거는 이제 반자성체를 떼어서 N극이 오면 여기에 S가 유도되는 게 아니고 N극이 유도가 돼서 다시 밀려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자성을 띠는 것들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반자성이 일반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기 유도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물질은 반자성을 띠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반자성을 띠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초전도 현상에서 초전도체가 있으면 여기다가 영구자석을 갖다 대면 얘가 떠 있게 되죠. 그래서 초전도체가 가장 완벽한 반자성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뜨는 현상을 마이슨 이펙트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초전도체 안에는 외부에서 자기장이 올 때 이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초전도체 내부에는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장이 밀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을 밀어내는 것과 초전도체 사이에 청력이 작용해 가지고 얘가 공중에 떠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부상 열차라든지 이런 건 이런 마이서너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의 자성은 물질 내부 안에 있는 전자들의 운동, 그러니까 전자들의 궤도 운동과 전자들의 스핀 운동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런 물질들의 자성이 띠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질들의 자성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물질 안에 이런 도메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일반적으로는 자성을 가지는 것들을 이렇게 랜덤하게 가지고 있는데, 외부 자기장이 왔을 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되는 것들은 강자성체와 상자성체가 있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되는 것은 반자성체가 있다. 그리고 강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됐다가 얘를 외부 자기장을 없애줘도 계속 자기적 성질을 띠는 거고, 상자성체는 그 자기적 성질을 잃어버린다. 반자성체도 그 자기적 성질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은 사실 우리가 이제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는 고체 물리를 할 때 뭐 양자역학을 알아야지 이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수학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냥 이런 물질의 특성이 있다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29장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